담양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이나입니다. 직장 동료는 김윤경 스폰서님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과를 그때는 거의 전업으로 다녔었는데 시간을 스폰서님의 강력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치과도 하고 사실 이제 유전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유전자를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받았던 부분인데 그때도 지금도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는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저도 유전자가 잘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시간이었어요. 유전자, DNA 다들 들어보셨죠? 네. 요즘 유전자 검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한 번쯤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그쵸? 다들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지를 받으면 이 결과지가 내 몸 상태인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사한 거야? 유전자가 도대체 뭐야? DNA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으셨어요?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 형질로 생명체가 세포 내에 이제 가지고 있는 DNA 이 부분을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정보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몸속은 아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세포죠. 세포 안에 들어있는데 그 세포가 또 그 세포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데옥시리보 헥산이라는 게 DNA래요. 이 데옥시리보 헥산은 어디 있냐면 단백질 코드인데 세포의 염색체 안에 들어있대요. 염색체는 또 뭘까요? 염색체라고 또 많이 들어봤어. 우리 몸에 46개 있고 23개 중에 성염색체 있어. 남자, 여자. 여기까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도 아는데. 근데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물려받았어? 물려받았는데 조금 다른 애가 나왔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에휴 돌연변이네. 정말 돌연변이가 있대요. 유전자가 양쪽에서 받았지만 변이되는 걸 돌연변이라고 말한대요. 공부 못한다고 내 자식 아닌 거 아니잖아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암호를 제공하는 DNA 분절. 몇 개의 쌍이고 그 나선형 구조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찾았어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우리가 여기 많이 보는 요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요. 그 안에 그거를 끌어내면 걔가 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나선형 구조로 짜여 있대요. 이 짜여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나선형 구조인 거예요. 그 부분에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또 어떤 염기체가 이렇게 네 가닥이 꼬여가지고 근데 거기까지는 하지 말기로 해요. 우리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허가를 따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건데 이 많은 부분 중에 우리가 그때 했던 유전자 검사는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검사를 할 수 있대요. 우리 그 코로나 검사할 때도 키트에다 검사하면 증폭기에다 넣어서 증폭해서 그거를 잘라서 그 부분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걸 보려면 기구도 엄청나게 큰 슈퍼 이런 거 필요하대요. 그리고 그 유전자 게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아직은 다 완벽하게 인간의 것을 다 알 수 없어서 지금 유전자로 병을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욕망을 갖고 있지만 100% 아직 우리가 그걸 접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유전자의 개수는 지금까지 찾아낸 사람의 유전자는 19,950개라고 해요. 여기까지 게놈에서 이제 밝혀진대요, 과학자들이. 근데 사람의 유전자가
제일 많을 것 같잖아요. 전 그랬거든요. 사람이 제일로 똑똑하고 사람이 제일 영장류니까 사람 유전자가 제일 많고 제일로 복잡할 거야. 그렇지 않더라고요. 효모는 6,200개, 초파리는 13,600개나 된대요. 근데 옥수수 보세요, 옥수수. 42,000개네. 쌀은 5만 개고 밀은 더 많아요. 결론은 유전자 그 자체의 수나 어떤 유전체 크기나 이런 것과 얼마나 고등한지, 얼마나 뭐 이렇게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대요. 우리가 음식에서도 DNA를 먹는데요. 이 DNA가 한 끼 식사로는 15만 킬로미터의 DNA를 먹고요. 사과 한 개에는 수억 개가 들어있대요. DNA 그리고 DNA는 유전자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RNA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은 없는 부분이래요. 근데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발견한 부분은 쓰진 않았는데 합성으로 된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제대로 된 유전자로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유산화 제품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합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소가 우리 DNA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손상이 또 많이 돼서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장났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손상되느냐 하면 후천적인 원인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물려받기도 해요. 부모님한테서 물려받는 걸로 인해서 우리 할머니가 대장암이셨고 뭐 누가 폐암이셨고 그러면 나는 되게 무섭잖아요. 가능성 있잖아요. 양쪽 부모님 이쪽에서 또 누가 있고 이쪽에 누가 있고 우리 조상은 또 누구 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뭐 우리는 누가 뭐 있었어. 조심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암보험을 더 들어야겠어.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환경오염, 음주, 스트레스, 흡연 또는 방사능, 발암물질 그리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활성산소 우리 몸속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1000개에서 500개 정도 계속 남아있는데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뭉친대요. 그렇게 뭉쳐서 우리 몸 안에 어딘 그 혈관에 그때까지는 스스로 자라는 힘은 없는데 걔네들이 뭉쳐서 한 자리에 혈관에 붙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영양을 흡수하면서 크는 것까지는 뭐 8년에서 10년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손상된 유전자들은 제대로 된 우리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또는 제대로 이렇게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암 유전자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그 생기는 거를 우리는 몸속에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암이 활성산소가 들어왔을 때 그걸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이 몸 안에는 있는데 그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암 억제 유전자가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억제 유전자가 몸에 영양 성분이 없고 그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낼 수 없다면 우리도 나가서 일해야 되지만 아프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암 억제 유전자가 쉬어버리면 우리 몸속에서는 큰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해서 지금 우리의 암 억제 유전자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샘플을 채취해서 DNA를 추출하고 실험을 해서 분석을 한대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 저는 어떤 걸로 했냐면 이 면봉으로 안에 구강 세포를 채취하고 가글액으로 이렇게 가글액을 입안에 물어가지고 그걸로 뱉어서 그걸 보내요. 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강 상피 세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막 조직 검사는 막 안에 있는 세포 그 자체를 뜯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사람 몸은 난자와 정자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세포 하나로부터 분열됐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어느 위치에 갔는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구강에 있는 세포만으로도 전체의
세포 자체가 여기 있는 세포는 일을 하고 저기 있는 세포는 일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다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분열하고 있잖아요. 정보를 서로 계속 공유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못해 이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얘도 하지 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복제. 검사 시간은 1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검사장에 보내가지고 받는데 2, 3주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랑 같은 유전자일까? 우리 음식 다 같이 먹었잖아요. 같은 쌀 먹었고 같은 반찬 먹었잖아요. 저 엄마랑 같이 30년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이쪽은 저희 엄마 쪽이고요. 저쪽은 저희 아빠예요. 이번에 호주에서 돌아오셨을 때 얼른 검사를 다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고 아빠예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 가닥 하나가 다 각각의 유전자인데 지금 제가 한 검사의 유전자 검사는 우리 몸속에 뭐 몇억 개라고 하나요? 엄청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요 검사는 질병에 관한 것만 나오는 거고요. 질병 중에서 특정하게 지금 한 30가지 정도 질병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유전자는 한 60가지 유전자가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빨간불이 켜지면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지금 밑에까지 빨간불 켜진 게 이게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저예요. 보시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한 위치에 비슷비슷하게 불이 들어와 있죠. 네. 맨 위에는 위가 안 좋은 거고요. 위 염증 이런 쪽이고 그 밑에 3개 있는 이쪽에 저희 엄마 거로 보여드리면 위쪽에 3개 있는 게 해독하는 능력이에요. 해독 중에서도 해독이 여러 가지 또 기능이 있더라고요. 하나 각자 해독이 다른데 어떤 거는 담배 연기 같은 것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영양제나 이렇게 약 같은 걸 먹었을 때 해독이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어떤 거 이렇게 각자 해독하는 능력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 DNA마다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해독도 그 각자가 다르고 그 밑에 이제 나온 것들은 뭐 지질 그 분해 능력이 없다든지 뭐 당뇨 걸리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 밑에 내려가다 보면 또 심장에 그 유기체적인 심장 펌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내려오면 중요한 게 이쪽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가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암 쪽으로 종양 억제 이쪽 능력이 있는 애들이 여기 4개 정도가 종양 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면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여기 요거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얘는 죽상경화라는 건데 몸 안에 떡처럼 혈관 안에 돌아다니면서 혈관이 약해지면 그 세포의 이 탄력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얘가 자기 기능을 못하면서 막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게 있어 힘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들러붙어 하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여기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40대에 조기 사망 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저희 고모 쪽에는 갑상선이 있고 저희 엄마도 갑상선이 있잖아요. 저는 갑상선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쪽에 보면 이 브라카라는 얘가 이제 여성 쪽 DNA예요. 그래서 저는 갑상선 기능이나 뭐 이런 쪽에 이방 갑상선 자궁 쪽에 해독 안 되고 그쪽에 기능 떨어져 있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요거를 이제 검사를 딱 받고 이제 요거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 지점장님이 이제 간호대 교수님까지 하셨고 이쪽 검사를 10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MDHFR이 뭔지 알아? 요거 호모시스테인 조절하는 애야. 호모시스테인 들어보셨죠? 우리 헬스팩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모시스테인을 조절하려면 MDHFR1이 멀쩡해야 되는데 얘가 필요한 게 있어. 비타민 6, 9, 12. 그 너는 대장암에도 위험이 있어. 유산균, 파이버지, 식이섬유. 이거 열심히 먹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대장암에도 걸릴 수 있고 혈관계 질환에도 걸릴 수 있어. 이거 위험해. 암 억제 유전자도 있고 너는 저기 이거 뭐야 이거 조기 40대 조기 사망할 수 있는 뇌졸중의 원인도 있어. 넌 좀 보험 좀 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산화인잖아요. 저희 지점장님도 아시니까 유산화인 뭐 좋은 거 없어?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 호모시스테인 들어보긴 했는데 좋은 거 있어요. 비타민 B군만 따로 이렇게 매시브하게 들은 거 뭐 없어? 비타민 B군이요? 헬스백에 많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잘 몰랐어.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먹을게요. 열심히 먹었어요. 요 두 개가 아까 그거고요. 요 두 개가 이제 새로 검사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넓은 그 긴 유전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끊었어요. 같은 부분을 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먹었을 때예요. 저 요 작년에 다이어트 대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조금 갈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아침 저녁 정말 풀로. 아까 말씀하신 나 이거 먹으면 간에 물이 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먹고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럴 정도로 한 줌을 목에 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정말 그러면서 먹었어요. 결과는 많이 줄었어요. 우선 MDHFR1이라고 여기 있다 혈관계 질환 이 경우가 없어졌고요. 맨 위에 위 쪽도 이제 우선 불은 꺼졌어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중에 어느 부분까지 오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달랑하고 걸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선 그 수치는 넘어가는 거는 피했고요. 제가 요거를 검사하고 나서 여기 보면 요것도 없어졌어요. 요것도 없어졌고. 근데 새로 들어온 것도 사실 있어요. 조금 이렇게 달랑달랑. 그 당 수치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당 수치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권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게 글루코사민을 꾸준히 먹으면 당 수치가 살짝 올라간대요. 그런 것도 이제 팁으로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당 수치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다고 팁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나빠지거나 많이 좋아지거나 이런 건 사실 이렇게 선으로만 우리가 그래프를 착착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결과지를 제가 받아보고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나 유산화 정말 잘 만났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제일 먼저 생각나서 저 이거 검사하기도 전에 처음에 제가 먹고 저도 같은 비염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엄마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때부터 2년 동안 이렇게 매시브하게는 못 드셨지만 그래도 드시면서 나 너무 좋아. 계속 먹고 싶어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엄마도 진짜 옛날에 그 막 힘없고 하던 그런 모습 아니고. 근데 아빠가 안 드시더니 아빠가 결국 사단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오셨을 때 이제 스텐트 삽입하고 오신 거예요, 호주에서. 그래서 요번에 오셨을 때 나는 좀 이제 결과 이제 아빠도 보여드리고 엄마도 보여드리고 제 거 보여드리고 나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100% 어떤 내가 의사도 아니고 하지만 우선 나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나랑 같은 유전자이신 두 분도 달라지지 않겠냐 해서 이제 챙겨드렸거든요. 근데 받아들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하시긴 했는데 이제 드리는 대로 도와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까지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제가 마지막 표를 여기다는 안 넣었었어요. 근데 아까 명수 판사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 잡았어요. 순발력이 좀 있어요. 이렇게 여기 PPT에 안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면 이쪽이 안전한 거고요. 여기 보면 아이고 죄송해요. 이쪽이 안전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심, 여기 주의, 요거는 빨갛게 경계예요. 근데 보면
이제 저는 위, 대장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위, 대장 그리고 여기 심혈관 질환, 고혈압까지 까만 데까지 주위까지 다 갔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검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검사했더니 위도 내려갔고 대장암도 내려갔고 뭐 다 좋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아진 건 혈관 쪽은 거의 다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이제 더 이상 이 까만 선이 아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MDHFR1이라고 아까 그 호모시스테인 혈관 안에 호모시스테인이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여기 하는 일이 혈관 안에 이제 괜찮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혈관 안에 혈전을 만들어서 혈관 벽이 자꾸 떨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혈관 벽이 이제 자꾸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듯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혈전처럼 문제가 생겨서 혈관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수구 청소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 싱크대만 해봐도 안에 우리 막 화장한 거랑 화장품 지운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꼭 푸딩처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더러운 물이랑 그 혈관 안에 그 상태인 거랑 그거 한번 싹 청소하고 깨끗한 물 계속 흘려보내면 훨씬 좋아지잖아요. 근데 또 쓰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유산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약도 같이 막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점점 내가 먹고 안 먹고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제가 스스로 이제 컨디션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또 반성하고 또 먹고 또 바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로 유산을 만나서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 그러니까 느낌으로 좋은 것보다 이렇게 눈에 확 보여주니까 나 진짜 좋아졌다 라는 느낌이 확 와서 좋았고요. 오늘 유전자 검사, 이거 유전자 얘기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발표 의뢰받아서 공부하면서 저도 또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